내 전 재산 기부했다. 그러니까 이젠 빈털털인데 그래도 날 데려갈래? 그 말을 꺼냈을 때 자식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원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었다는 걸.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 자식을 위해 일했지만 노후에는 마치 상속을 기다리는 듯한 자식들의 태도에 마음이 상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재산 문제로 왜곡된 부모-자식 관계를 회복하는 현명한 대처법과 노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노후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현명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지혜로운 노후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들의 욕심 앞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올해 80세가 된 은퇴한 자영업자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경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키운 아들과 딸은 각각 50대와 40대가 되었고 그들 모두 결혼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나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까지는 자식들에게 어떤 재산도 미리 물려주지 말아요. 당시에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아내의 걱정으로 여겼지만 그 말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자식들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주 오지 않던 아들이 불쑥 방문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겼지만 딸까지 합세하여 보험금과 식당 처분 비용 등을 캐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알려주거나 물려주지는 않았지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집을 장만한다고 할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내 남은 재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며칠만이라도 머물러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아들이 진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고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는 미리 제 명의로 해주시는 거 어때요? 결국 나는 자식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재산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을 나와 딸의 집에 머물렀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딸 역시 손녀의 해외 유학 비용을 대달라며 돈 이야기를 꺼냈고 자신이 모시고 살 테니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 여동생으로부터 아들과 딸이 변호사인 조카에게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뒤에서 어떻게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없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강도들이 내 집을 어떻게 털어갈지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자식들을 위해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던 수십 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식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아들이 탐내던 아파트도 팔아버렸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한 단독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살 이유도 없었고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향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돈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은 없었지만 옛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남은 생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이 내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여동생을 통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사한 것에 대해 서운해했지만 나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자식들에게 한 말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지만 꼭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내 전 재산을 모두 기부했다. 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라고 되물었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농담할 만큼 기분이 좋은 줄 아냐? 내 전 재산 다 기부했다. 그래서 빈털터리인데 너희 둘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 거냐?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고 서로 눈치만 살피더니 이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나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결코 나에 대한 애정이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항의했고 나는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남에게 줄 바에는 자신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건 사랑이었지만 받은 건 침묵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들은 내 말이 화가 나서 한 농담이거나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남겨두었지만 나머지 상당한 금액은 정말로 기부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다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풍요가 사랑인 줄 알았지만 욕심의 발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진지한지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부모였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전부였고 그걸 위해 나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의 나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차례였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남은 인생, 자식들의 탐욕에 시달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비난이나 요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생겼습니다. 내 결정에 대해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선택을 통해 자식들의 참모습을 보게 된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얼룩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진정한 의미를 잃은 것입니다.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텃밭을 가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내 과거나 재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동네 어르신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깊이 반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곧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딸의 눈물과 진심 어린 태도를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내가 한 선택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형제간의 우애를 해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만드는 것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껴안으며 앞으로는 재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딸과 마찬가지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들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자식들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서히 자연스러운 관계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진심으로 나의 건강과 일상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손자, 손녀들도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으며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는 재산을 완전히 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노후 의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언젠가는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점차 회복되는 듯 했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과연 자식들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남은 재산이라도 챙기기 위한 연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내 건강을 챙겼습니다. 텃밭 가꾸는 일을 도와주고 집안 수리가 필요한 곳을 살펴봐 주었습니다. 딸은 식사를 가져다 주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이 더 이상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자식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두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 결정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내 고백을 들은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딸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가진 재산의 액수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만 보였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자주 찾아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의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실감합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는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충격요법으로 작용했고 그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유대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년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경험이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재산 문제는 가족관계의 시험대입니다. 돈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부모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관계가 재산 문제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나는 자식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라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자립심과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는 태도를 키웠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노후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주었다면 나는 그들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나 자신의 존엄성도 해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솔직한 대화는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한 충격적인 한마디는 비록 약간의 거짓이 섞여 있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화해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실망했지만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 관리와 상속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많은 가정에서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했던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는 말은 극단적인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이런 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먼저, 재산 계획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할 때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식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재산 계획에 대해 가족과 솔직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자식들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지 않도록 기본적인 방향성은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확실성과 비밀은 종종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법률, 재정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세무사, 재정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식들에게 재정적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는 마음을 키우기보다는 스스로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후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삶을 존엄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 문화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자식의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관계와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노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과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존중받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심이 깊은 자식이라도 부모의 경제적 의존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관계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고 말했을 때 자식들의 반응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가 얼마나 재산을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사건이 우리 가족 관계를 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존엄성입니다. 자식들과의 건강한 관계, 독립적인 생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했던 말은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과 관계의 역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 학대와 방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물려준 후 홀대받는 노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이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돌아보면 자식들의 재산 욕심에 맞서 한 노부모가 내린 결단과 그 후의 가족관계 회복에 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돈이 가족의 진정한 유대를 시험하고 때로는 그 유대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쓰라린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솔직한 대화와 단호한 결정이 어떻게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자식들에게 내 재산을 모두 기부했다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과 노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런 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 가장 필요한 결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아픔과 외로움은 결국 더 깊고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어 정직하게 마주하시길 권합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임을 기억하세요.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과 재산에 관한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실된 사랑과 이해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가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